예, 그거는 대법원과 지금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절차 진행을 통해서 그런 비판을 자초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평가하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파기환송심이 뭐 5월 15일 날 네. 뭐 만약에 이제 불출석하면 뭐 일주일이나 2주 정도 텀을 두고 다시 재판을 잡고 네. 또 그 다음 재판에서 피고인 측에서 우리가 할 게 많아요. 네. 파기환송심에서도 여러 가지 증거 신청도 해야 되고 양형 증인도 불러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절차 좀 보장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네. 큰일 나는 상황을 지금 이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의원님 당장 오늘부터 네. 그 집행관이 와가지고 유세장에 그거를 전달하려고 하고 지지자들이 그거를 막아서고 네. 그러면 이제 물리적 충돌이 생기고 네. 그러면은 미디어들이 그걸 다 보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정상적인 법원에서 재판 출석하라고 통지서 전달하는데 네. 그것조차도 안 받으려고 저렇게 법률을 위반하는 모습을 보인다 네. 라면서 언론 플레이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런 그림도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나 개연성이 있어 보이네요. 있어 언론의 입장에서 있어 보면 보입니다. 예. 그러면 네. 또 다른 이미지가 더 씌워지는 걸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안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예.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런 불상사 그리고 사법 방해적인 뭐 행태라고 규정하고 비판하고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아니고요. 네. 사법부가 초래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런 무리한 송달을 하죠? 예.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송달을 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극악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죠? 이건 사법부가 초래한 거예요. 사법부가 자처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 정상적인 방식으로 해라. 그러면 언제라도 우리는 받겠다. 네. 왜 비정상적인 방법을 강구하냐고요. 저는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멀었어요. 무슨 속초, 양양, 강릉, 그 다음에 뭐 삼척, 태백 막 이렇게 동선이 짜여졌기 때문에 뭐 네. 그리고 막 그 경북으로 충청으로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수도권으로 후보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물리적 충돌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법원이 이거를 만들 수도 있겠다. 끊임없이 이런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선거 복판인데 네. 결국에는 재판에 무려 5개나 재판이 잡혔다는 거잖아요. 예. 이것도 매우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내가 오늘 무슨 상임위 출석이 있으니까 오늘 재판 출석 못한다. 그러면 언제 가능하세요? 해서 협의 조정해서 재판 기일을 늦춰지는데 예. 이재명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에 5번 재판 나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심지어요. 네. 6월 3일도 선거 잡혀 있습니다. 에? 공판기일이. 그 위중교사 사건 아시죠? 위중교사 사건. 네, 위중교사 무죄난 1심에서 무죄나고 무죄난 거. 검찰이 항소해서 지금 2심이 진행 중이잖아요. 예. 이 위중교사 사건의 마지막 결심 공판기일이 6월 3일입니다. 저는 사법부가요. 아니 6월 3일 날 선거 발표하는 날이에요. 선거하잖아요. 투표하잖아요. 네, 투표 날. 투표 당일. 예. 아니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래도 됩니까? 아니 근데 투표 당일은요, 의원님 이날은 네. 노는 날인데 휴일이에요. 휴일날 재판을 한다는. 잡혀 있어요. 아니 휴일날 재판을 한다고요? 모르겠어요. 안 놀아요? 법원 공무원들 일합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는 것처럼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5월 13일, 5월 27일도 그 대장동 관련 사건 예. 두 번의 기일이 잡혀 있고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공직선거법 11조 얘기했잖아요. 예.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신분보장이 돼야 되고 예. 그 취지는 적어도 이 선거 기간 내에는 예. 국민의 주권 행사의 시간이니 음흠. 최대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타의 모든 것들은 좀 배제하고 보장을 해주자. 왜? 후보자를 위한 게 아니고요. 국민을 위하는 겁니다. 국민들 때문에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함에 있어서 왜곡된 선거 이외의 다른 요소로 왜곡된 어떤 그런 상황들을 만들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 다 무시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른 것은 다 몰라도 6월 3일은 휴일이에요. 네. 투표일이고 휴일인데 휴일날 법원이 결심 공판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난센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설령 많이 알려야 됩니다. 예, 이런 상황. 잡혔다 하더라도 이거는 변경해야죠. 변경하는 게 맞죠. 네. 휴일날 자기들이 휴일인데 판사님도 나오시고 검사님도 나오시고 네. 다 나와서 재판하자 이런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동안 대법원 또는 법원에서 보지 못한 풍경이에요. 남들 네. 다 이래도 본인들은 휴일 다 따박따박 지켜가지고 맞습니다. 임시 공휴일까지 다 따박따박 지켜서 네. 쉬시는 분들이 유독 이재명 사건만
결심 공판을 그것도 예. 6월 3일 투표일 예. 날 잡았다. 예. 이거는 당연히 100% 변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똑같이 이거는 불공정 선거운동 아니겠습니까? 다른 예. 후보들은 똑같이 22일이 보장되는데 예. 이재명 후보는 22-5잖아요. 예. 이거는 출발선이 다른 겁니다. 맞아요. 이거를 공정한 선거운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법원이 예. 예, 사법부가 선두에서 예,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고 있죠. 그래서 6월 3일 날 만약에 이제 유증규 사건 결심 공판을 실제로 한다.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선고 잡잖아요. 예, 선고기일. 예, 선고기를 언제 잡느냐? 그거는 재판부 맘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6월 4일 날 이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예, 아침에 당선이 돼요. 네. 거기서 이제 투표 결과 최종 나오고 중앙선관위원회에서 그 당선증. 당선증 교부하면 그때부터 임기가 시작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임기가 시작되지만 예, 6월 4일 오전일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6월 3일 날 결심 공판하고 선고기를 언제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빠르게 잡아.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또 그 재판 대통령의 당선 재판 무효가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의 재판 정지하고 이제 연동돼 있는 겁니다. 아, 대통령의 지휘에서 과연 형사 재판이 예, 정지가 되느냐 마느냐. 많으냐. 이 불소추 특권의 해석 문제. 네, 헌법 84조. 84조. 예, 근데 우리는 당연히 기소뿐만이 아니고 재판도 정지되는 게 중론이거든요. 그렇죠. 헌법 학계의 중론 예, 지배적인 해석이에요.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사법부가 결국은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예, 법원이 어떻게 5개 재판부가 또 각자 예, 그래서 이 재판 정지라고 하는 부분도 사법부의 판단만 그냥 두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네,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고 저도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요. 관련해서 국회에서 선거 캠페인이 본격화되고 뭐 지역으로 다 내려가라고 하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해야 될 역할과 임무가 막중하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만에 하나 후보가 확 날아가는 지경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는 진짜 정말 말씀하신 대로 두 손 두 발 다 묶인 채로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상황이 종료되는 그렇죠. 네 그런 후보 등록 이후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보를 바꿀 수도 없어요. 네, 바꿀 생각도 없지만은 네, 그냥 그거를 노린 거일 수도 있어요. 아예 후보 그냥 후보 없이 후보 없이 그냥 니네 해봐. 일당의 어떤 후보만 예. 가지고 예, 이렇게 예.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 없어요. 그러면은 뭐 투표율이 매우 낮겠죠. 그리고 뭐 김문수가 됐든 한덕수가 되겠죠. 둘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의 부활이에요. 그들의 세상이죠. 예, 예. 그리고 무죄 직위원 재판부가 당연히 무죄 예. 선고하겠죠. 예. 그래서 아크로비스타 와서 걱정 마세요. 다 이기고 돌아왔어. 이런 말 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참나. 예. 정리해서 일단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한덕수 대행 시절에 네. 그 무도한 헌법재판관 2명 지명을 강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제가 너무 분노했거든요. 하라는 마흔역 재판관 임명은 안 하고 유연 상태를 만들더니 하지 말라는 해서는 안 되는 또 그런 무도한 지명을 해가지고 또 유연 상태를 만들었어요. 야, 이 자들은 정말 헌법 위에서 걸어다니고 헌법을 짓밟는 자들이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방송에 나가서 제가 온몸을 던져서 네. 이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이건 반드시 막아내겠다. 예. 그래서 결국은 중단됐어요. 제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당 법률위원장으로 일단 첫 번째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는 없게 만들겠다. 네. 어떤 방법을 그렇다고 제가 뭐 폭력을 행사할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에게 보장된 여러 가지 합법적 권한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풀 가동해서 반드시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안 나오게 막겠다. 그리고 설령 그게 안 돼서 대선 전에 상고심으로 올라가더라도 네. 상고심에서 최종적인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는 것은 또 맞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재명 후보가 선거 기간에 안정적으로 완주를 해서 당연히 완주를 하게 되면 당연히 대통령은 충분하게 된다. 네. 지금 상황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면 그 이후에는 여타의 재판 정지 문제라든지 여타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법부에 맡기지 않고 입법적으로 해결하겠다. 그런 수단과 방법은 또 당연히 마련이 돼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저희가
우리 민주당이 네. 이런 부분들 다 방책을 가지고 대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유 시간이 너무 많이 늦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